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응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이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네 가지 목차를 좀 나눠봤고요.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 응시 자격 조건 어떻게 갖추는지, 그다음에 공인 영어 성적도 잠시 확인하고 갈게요.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, 그리고 학습자 등록할 때 어떠한 학과를 선정을 해야 되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유형을 좀 정리해봤습니다. 학점현재 슈퍼맨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좀 더 다양한 정보들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. 자, 첫 번째입니다. 비전공자 이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응시자격 갖추는 방법입니다.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련 학과에서 106학점 이상을 인정을 받으시면 되는 부분인데요. 이 106학점을 받기 위해서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데, 학습 기간은 이제 학습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기간이 적게 걸리실 수도 있고요. 기간이 최장 5학기까지도 걸리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학습 비용도 학습 기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실 수 있으시고요. 이런 기간을 좀 많이 단축을 시키기 위해서 독학사라든지 자격증 등을 취득해서 학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. 두 번째입니다. 가장 중요하죠. 학습자 등록을 할 때 어떤 학과를 선정해야 되는지 보건의료 쪽이고요.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, 제가 이제 큐넷 사이트를 통해서 문의를 해본 결과 학습자 등록 시 관광학사, 관광경영학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크게 문제될 거 없으십니다. 관광경영학으로 해서 아까 말한 106학점 이상을 반드시 취득을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최종 학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.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분들은 0학점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, 대학을 중퇴하신 분들은 대학교 성적이 있으면 대학교 성적을 가져오실 수 있고요. F학점을 빼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전문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80학점까지 가져올 수 있고요. 3년제는 120학점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데, 의무적으로 18학점은 반드시 들으셔야 된다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도 이 복수 전공 학위 취득을 해서 48학점을 취득하시는 방법도 있는데,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0학점부터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. 자,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공인 영어 성적을 좀 확인해 보시죠. 보시면은 토익, 탭스, 토플 다양하게 나와져 있는데요. 성적들이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영어를 보면 토익은 700점 이상, 탭스는 625점 이상, CBT 토플은 197점 이상, IBT는 71점 이상,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고요.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, 기타 외국어 시험들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,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진행하실 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. 자, 학점은행제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. 현재 이제 학점은행제는 평가 인정 학습 과목은 100%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시험도 온라인, 레포트 다 온라인으로 하시는 거고요. 그래서 이론 한 과목은 3학점짜리로 간주되고 8과목 들으시면 24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. 그래서 아까 106학점을 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실 수 있겠죠. 네. 중간고사, 기말고사 시험도 있는데 모두 온라인 시험이고 오픈북 시험이다 보니까 크게 부담은 없으실 것 같고요. 8주차 때 중간고사 시험, 15주차 때 이제 기말고사 시험으로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레포트 등 과제 제출 또한 이제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게 되고요. 이렇게 해서 토탈 100점 만점 기준 이제 60점 이상 되시면 합격이고, 60점 미만이 될 경우는 재수강을 해주셔야 됩니다. 한 학기 최대 8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고요. 1년에 동일연도에는 최대 14과목까지, 해가 바뀔 때는 16과목까지도 수강 가능하시고요. 한 학기는 이제 총 15주 수업입니다. 4개월이 조금 안 되죠. 그래서 수업은 주차별로 2주 동안 반복적으로 아무 때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. 한 과목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90분 수업이고요. 8과목을 풀로 들으시는 분들은 12시간을 일주일에 할애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15주 수업 과정 중에서 3주 이상 수업을 안 듣게 되면 F학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유념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. 대학을 중퇴하신 분들도 성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 F학점을 제외하고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성적표가 있으면 미리 캡처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여기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
가까운 동사무소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.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종류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저희 쪽에 이제 국가자격증, 인터넷 강의, 컨텐츠도 많이 있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진행하는 이제 학과별로서 자격증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게 좀 차이가 많은데요. 통상적으로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들 적어놨습니다.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인기가 좀 많이 있어요. 그 중에 이제 어떠한 학과로 하는지에 따라서 좀 틀린데, 전공 자격증은 최대 3개까지 딸 수 있는데 일반은 1개까지밖에 취득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. 마지막에 이제 이 독학사 부분 적어놨는데 그 부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. 이 독학사도 학점을 이제 취득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현재 독학사가 1단계부터 4단계 이렇게 시험으로 나뉘고 있고요. 이 독학사 홈페이지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이 없어서 뭐 좀 아쉽긴 한데요.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시를 하고 계세요. 1단계, 2단계, 3단계는 고졸자 이상 분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, 이거 4단계 응시 조건 나와져 있죠. 그래서 1단계는 3월, 2단계는 5월, 3단계는 8월, 4단계는 10월 이렇게 시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최대 1단계는 뭐 과목당 4학점씩 인정돼서 5과목까지 응시를 할 수 있으시고요. 최대 20학점까지 인정되고, 2단계부터 4단계는 학점당 5학점씩, 한 과목당 5학점씩 인정돼서 최대 30학점까지 인정이 되십니다. 저희 쪽에 이제 독학사 동영상 및 컨텐츠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. 마지막 질문입니다. 그 학점연제 수업은 언제부터 들을 수 있나요? 개강일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. 근데 현재 듣는 수업이 이제 1학기 수업인지 2학기 수업인지는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3월이랑 8월 사이에 끝나는 건 1학기, 9월과 2월 사이에 끝나는 건 2학기 수업으로 간주된다고 적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그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응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.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이쪽 카톡 문의 주시거나 또는 전화 상담 주시면은 자세한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학점 은행제 슈퍼맨 네이버 카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